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남미 관련해서 좀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남미 하면은 치안이 안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치안이 안 좋은 이유가 이쪽에 뭐 마약, 총 이것도 있지만은 진짜 살면서 이렇게 피부로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위험성은 뭐냐면은 이쪽으로 말하는 조폭이에요, 조폭. 한국의 조폭, 그거는 여기에 비하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장난이에요, 장난. 자, 그러면 제가 조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 중미, 남미, 이쪽에는 조폭들이 엄청 많죠. 조폭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동네는 대부분 이렇게 좀 못 사는 동네예요. 막 허름하고 막 이상한 동네가 다 모여 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남미 쪽에서는 말란드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베네수엘라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중미 쪽에서는 마라라고 그래요, 마라. 이쪽 조폭은 중미 쪽이 훨씬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가끔 얘기하는 게 중미 치안이 훨씬 안 좋다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 중미 쪽 마라 애들이 엄청 무섭고 이 조직적으로 돼 있고 여기 중미만 있는 게 아니고 남미, 미국까지 있어요, 이 조직들이.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걔네들이.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엘살바도르를 중심으로 이쪽 마이애미 쪽, 미국 이쪽으로까지 이렇게 퍼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조폭이 마라 살바트루차라고 있어요. 이쪽에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MS-13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마라 살바트루차. 그러니까 마라 M하고 S하고 트레세는 제가 알기로는 13번 거리에서 이렇게 조직이 생겨난 거라서 MS-13이라고도 해요. 근데 마라 살바트루차라고 그러면은 이 중미에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무섭죠. 막 얼굴에 막 온몸 얼굴 막 다 도화지예요, 도화지. 문신이 다 이렇게 쳐 있어가지고 뭐 살벌해요. 그리고 이제 중미 쪽에서 과테말라 쪽에서는 마라 디스오초라고 있어요. 마라 디스오초가 마라 18. 근데 걔네들 이 두 개 조직이 중미 쪽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마라 살바트루차하고 엘살바도르 중심으로 있는 거하고 과테말라 중심으로 마라 디스오초. 이거 뭐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중미 전체 다 있고 미국, 캐나다까지도 이렇게 있는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근데 얘네들 뭐 엄청 무서워요. 이런 애들은 서로 간에 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한국에서는 막 이거 많이 하고 많이 하잖아요. 막 이렇게 뭐 사인하고 뭐 하는데 이런 사인들이 사실은 자기들 조직원들 표시예요, 이게. 그리고 뭐 얘네들이라서 막 다 뭐 이상한 애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과테말라 있을 때도 그냥 한 친구가 멀쩡했어요. 멀쩡했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뭐 제가 잠깐 뭐 인사만 하고 나누고 그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얘기하고 나서 이제 제가 같이 있는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래 살았던 분이. 저런 애들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문신도 없고 막 멀쩡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얘네들끼리 또 작은 문신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데 점 3개 찍는다든지 문신 점만 3개 딱 찍어놔요. 근데 그건 자기들 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같은 조직원들끼리 표시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조폭이라고 해서 막 얼굴에 온 문신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이 남미 쪽에 오시면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쪽 생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자 먼저 남미를 제가 이제 살면서 들었던 이제 케이스들을 몇 가지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 2010년대 그쪽쯤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특히 이제 돈 찾아가다가 아니면 이제 뭐 길거리 가다가 아니면 가정부하고 이 조폭애들하고 연결돼가지고 가정부가 문 따주고 걔네들이 들어와가지고 돈 치고 강도질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같은 경우도 공장에서 밤에 일하다가 경비원들한테 당했어요. 그래서 2명인가 총 맞아가지고 공장 뒷산에다가 묻어버리고 그랬어요. 막 섬찟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겪은 일은 제가 밤에 이제 숙소에 이렇게 있는데, 재단실장이었죠. 그 사람이 호로록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이게 등에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택시들이 강도를 병이네요. 택시들이. 근데 조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택시가 내릴 쯤 돼가지고 이 총도 안 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제 칼을 꺼내가지고 이제 그 지갑하고 그 시계를 달라고 그런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줘야 되는데 도망치려고 그러다가 이 등을 돌려서 이제 문을 확 열고 나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팍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막 그 칼 맞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깊게 안 찍혀가지고 일단 제가 그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이제 이쪽에 이렇게 길이 있고 저는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탁 들어와가지고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서 저는 반대편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이렇게 오고 전 분명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끼어들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원형 타고 이제 저는 반대편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빵 소리 들으라고요. 분명히 거리가 있었어요, 저거. 어쨌든. 그런데 나는 건너서 이렇게 딱 대기하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저쪽 앞에 원형, 거기 한 15m 정도 떨어진 데서 제가 있는 데서 여기서 딱 기다리더라고요. 딱 세우더라고요. 이제 그러더니 지 열받은 거야. 왜 끼어들었냐 이거지. 나도 딱 쳐다보고 이렇게 있었지. 그때만 해도 남미 간지 한 1년인가 2년밖에 안 됐어요. 딱 쳐다보고 그 창문을 내리더라고요. 저도 내렸죠. 그랬더니 이 새끼가 막 뭐라 그러는 거야. 나도 이제 뭐라고 막 했죠. 그랬더니 이 고개를 딱 숙이더니 다시방에서 총을 꺼내더라고요. 그들이 저한테 딱 겨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10m 거리죠. 10m, 15m 거리예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생각, 한국에서 지금 남미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저 생각일 거예요. 걔가 총을 딱 겨누는데 설마 쏘겠냐? 대낮에. 저도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쏠라면 쏴봐라.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쏘진 않았어요. 다행히 이러고 있다가 이 새끼 이제 열받았는지 내리고 그냥 가긴 가더라고요. 외국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나는 공장에 왔죠. 공장에 와서 이제 우리 인사 보는 친구한테, 야, 나 좀 친해가지고, 야, 나 아침에 그랬다 그랬더니 저보고 미쳤대요. 그거 걔네들 그냥 총 쏴버리고 간대요. 내가 맞든 안 맞든 그건 상관 안 한대요. 그냥 총 쏴고 가면은 잡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절대 그러지 말래요. 그냥 조용히 미안하다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거를 겁이 없었다는 걸 이제 나중에 돼서 좀 이제 느끼기 시작했죠. 절대 이 나라는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은 총이 없으니까 설마 총이 있다 그래도 대낮에 쏘겠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낮이라도 쏘고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공장에 있을 때도 제 공장에 이제 사무실이 2층이라서 밑에가 보였어요. 하루는 꽝꽝꽝 소리가 나요. 그거 보니까 그 앞 동네에서 조폭끼리 싸운 거예요. 조폭끼리. 이렇게 두세 명, 이쪽 두세 명, 저쪽 두세 명 이렇게 팡팡팡 쏘면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총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총소리가 잠깐 멈추고 봉고차 한 대가 빵 오더니 한 두세 명이 봉고차로 확 뛰어들더라고요.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그 뒤로 봉고차로 한 명이 쫓아오더니 이 사제폭탄을 던져버린 거 그 안에다가. 그거 제가 직접 봤어요, 그거는. 근데 사제폭탄이 진짜 영화에서 하는 그런 폭탄이 아니고 사제에서 이 봉고차 안에서 펑 소리가 나긴 나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친 애들이 있긴 있었겠죠. 이 영화에서 같이 그냥 팡 터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약한 정도의 폭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조폭애들끼리 이런 총싸움도 많아요. 그리고 총싸움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총 날아간 거 유탄에 맞아가지고 한국 사람 다리에 맞은 경우도 있었고요. 과테말라에서. 차에 있다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베네수엘라 있을 때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베네수엘라에서도 제가 이제 현대건설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는데 조폭 1명, 2명하고 경찰하고 총싸움을 하더라고요. 저는 다 높은 건물에 있었으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이 담벼락 타고 막 총싸움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매일 있는 건 아닌데 보이는 경우가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 눈에 띄는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개념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총이 흔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거는 남미 여행을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겁나게 해서 못 오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 한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치안이 한국하고는 비교할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도 가끔 얘기하는 게 이쪽 이 콜롬비아하고 칠레는 그나마 좀 낫다라고 하는 게 다른 중남미 나라에 비해서 좀 나은 거지, 이게 이 한국하고는 비교할 정도의 치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이쪽에서도 이제 혹시라도 이제 여행을 오시거나 할 때는 이 사람이 많고 그런 지역은 그나마 좀 나고 돌아다니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조심은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오시라는 의미로 제 영상을 찍는 거고. 자,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의 또 케이스를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쪽 안수했다기 주 경찰국장을 알았어요. 좀 안면 좀 특이려고 제가 좀 가끔 놀러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이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한국과 교도소가 틀려요. 그냥 되게 풀어놔요. 그냥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풀어놓고 다 살아요. 근데 이제 그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교도소 안에서도 이 조폭끼리 다 있잖아요.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들어온 애들 중에서 미성년자 애들, 강간한 애들을 또 걔네들 사이에서는 또 인간 취급을 안 하나 봐요. 근데 이제 한 명이 미성년자 여자를 강간한 애가 들어왔대요. 근데 조폭 애들이 그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걔 손가락을 잘랐대요.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먹으라고. 근데 그 국장 그놈이 그 얘기를 해주면서 조폭들이 여기 이렇게 무섭다고 하면서 그 사진을 보여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손가락 자른 거하고 그거를. 그러더니 아씨 나 사진 안 보겠다고 나 말하라고 말하는데 이 조폭들이 여기는 엄청 무서워요. 그리고 또 과테말라 같은 경우 중미 쪽 얘들은 뭐 멕시코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걔네들한테 판결을 불리하게 내는 판사들한테는 또 막 경고를 알리잖아요. 얘네들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좀 무서운 얘기인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뭐 한 군데 잘라요. 자르고 그리고 이 몸에다가 써요. 글씨를 써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라고. 그리고 그 판사가 보는데 근처에다가 그 시체를 버려놔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데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조폭은 여기에 비하면은 한국은 양반이죠, 양반. 그렇게 무서운 데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뭐 사실 위험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사람이 못 살 정도는 아니고 내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일을 당할 장소들을 안 가야죠. 예를 들어서 밤늦게 이상한 데 다닌다든지, 그리고 내가 돈을 현찰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길거리에 한적한 길거리를 다닌다든지, 그런 거를 조심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 가정부 쓸 때 좀 조심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부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또 조폭하고 연결돼가지고 들어온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심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 이제 남미를 놀러 오시는 분들도 이 한국적인 마인드는 일단 버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는 총이라는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여기는 총이 흔해요. 제가 옛날에 공장 다녔던 공장의 인사과장도 총을 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인사 보는 애들 많이 잘라야 되기 때문에 척을 지니까 총을 이제 차 운전할 때는 여기다 이렇게 딱 껴놓고 그리고 운전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공장 뒤편에 가서 개총을 쏴봤어요, 권총을. 그만큼 이제 총이 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 애들하고 괜히 붙었다고 막 한국 사람 승질 들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미안하다고 가는 게 속편해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혹시라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남미 이제 여행을 오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사람 못 살 정도는 아닌데 항상 주의는 하셔야 된다. 그리고 3가지 조심하세요. 첫째, 돈 현찰 많이 있다는 거 티내지 말고, 2번째, 여자. 남의 여자 특히 잘못 건드려가지고 총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3번째, 위험한 장소, 밤에 안 가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은, 막 그렇게 사는데 또 다 사라져요. 여기
뭐 중남미의 그 교민들 뭐 30년, 40년 사신 분들도 있는데요, 뭐.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로 오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자기가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은 거니까, 혹시 남미 여행 오시더라도 주의하시고, 여기에 많은 유혹들이 있으니까, 한국에 비해서는 술, 도박, 여자, 많은 유혹이 여기 쉽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여기서 마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